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그 본부장님 책에 이제 파트 두 번째, 네. 환율은 언제 오르고 내릴까? 사실, 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해요. 네, 네. 우리가 환율이라는 게 전 세계 수많은 이슈들을 다 생각해서 거기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어서 오르내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개인들이 사실 이거를 그 정확히 메커니즘을 파악하기는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이왕이면 알고 공부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근데 책에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달러의 이제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들, 그리고 이것들 왜 공부해야 되는지, 네. 환율이 왜 언제 오르고 내릴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언제 어떻게 오르고 내릴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두 가지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 하나는 이제 원화 기준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달러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저는 달러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달러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DXY 인덱스라는 거를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달러의 가치를 여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원래대로 환율이라고 한다 그러면 원화와 달러, 뭐 엔화와 달러, 아니면은 수리남 달러와 달러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환율의 그걸 맞잖아요. 그게 가치를 이제 표현하는 게. 근데 수리남 달러와 달러를 비교하지는 않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달러가 얼마짜리냐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정지 선언을 하고 나서 2년 뒤에 달러 인덱스라는 걸 만듭니다. 연준이 만들어요. 지금은 연준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아요. 국제거래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DXY 인덱스라는 걸 만드는데 그 DXY 인덱스의 안에 유럽이 한 60% 정도 들어있습니다. 60% 정도 들어있고 재미있는 거는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거래도 굉장히 많고 위안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달러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거는 유로화예요. 유로화, 엔화, 파운드. 여치에서 이 친구들이 가장 달러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BOJ 금리를 올리냐 마냐라는 걸 지켜보는 이유는 일본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도 물론 관심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그럼 저거에 의해서 달러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라는 이제 그 고민으로 바라보는 게 맞고, 그리고 달러가 여튼 그 안에 원화가 있든 없든 없죠. 당연히 없는데 달러가 강세로 가거나 약세로 심하게 간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반대 포지션으로 다른 통화는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이 달러 인덱스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그 최근에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뭐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일본 금리 발표 전날 환율 네. 한번 엄청 출렁이는 게 네. 있었거든요.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일본의 금리가 왜 달러에 중요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공부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네. 알겠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 하나 또 중요한 거를 배웠는데, 일본은 지금 10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네. 이렇게 달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네. 유로화는 무려 반 이상이란 말이죠. 네. 달러의 이 지표를 결정하는 그것들이.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유로도 많이 또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 유료화 엔화를 쥐고 흔든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네. 달러가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라는 거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달러 가치도 하락할 때도 그 제일 최고의 안전자산이지만, 네. 안전자산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테슬라도 70~80%까지도 떨어졌어요. 네. 메타도요. 예. 네, 이렇게 달러를 위협하는 요소들도 있을 텐데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달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정책이 불안해질 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 저번처럼 사실은 이제 연준이 뒷북을 쳤다라는 이야기들을 사실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이제 그렇다라고 여겨질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달러의 가치가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 부채. 이제 정부 부채가 미국이 이제 워낙 사실은 많다 보니까 그 정부 부채 때문에 미국의 펀더멘탈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 이제 그런 이슈가 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즘 이제 좀 떠오르는 거는 이제 미국의 정치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때문에 이제 그 신용평가사에서 이제 등급을 이제 낮추기도 하고 뭐 안 좋게 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발표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달러에는 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올해 그러니까 물론 큰 이슈도 있었지만 나름 좀 뭐랄까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쓸데없는 이슈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셧다운이라든지 네. 그거 뭐 이제 그 한도만 올려버리면 넘어가는 건데 네. 와 시장에서 그런 거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이슈 그러니까 별거 지나고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네. 이슈들 네. 예를 들어서 3월달에 그 중소형 은행이기는 네. 나름 큰 이슈였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셧다운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막 뭐 미국 뭐 딜폴트 되고 뭐 나라 완전 스탑된다 하는데 네. 뭐 협의했다 끝 그러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셧다운 이슈 같은 그 미국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치 이슈예요. 그게 이제 서로 협의만 되면 될 일인데 협의만 되면 쉽게 끝날 일인데 협의가 안 되고 이제 싸우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양당제가 너무 이제 극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신용평가사에도 지정을 한 거고 아 진짜 그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게 나중에 미국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네.